재수 Q&A 2탄 How to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부모님께 설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가 먼저 좀 계획을 세워서 어느 좀 경로로 가겠다 이런 목표나 이런 것도 좀 뚜렷이 해서 안 된다. 날 그럼 설득해봐. 믿음직하게 한 달을 좀 보여드리겠다. 한 달 좀 생활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서 믿음을 좀 주겠다. 그 뒤 한 번 더 판단을 해보시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진짜 이번에 정신을 바짝 차렸으니 한 달만 그럼 한번 지켜봐 주시고 판단을 해주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한번 설득을 해봐라. 저도 비슷한데 이제 혼자 일찍 일어나서 스터디 카페에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오고 이런 거를 보시면 부모님도 조금은 이제 재수하면서 조금 마음가짐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만약에 혹시 저는 부모님이랑 너무 사이가 서먹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편지를 써봐. 근데 이제 그 편지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지. 나의 지난 생활에 대한 회개와 앞으로 내가 지향하는 방향과 그리고 그 지향하는 방향을 일궈내기 위한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다짐과. 근데 그건 확실한 것 같아. 세상의 모든 부모는 내 새끼가 잘 되기를 바래. 근데 이제 말리시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네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소중한 내 새끼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실패를 맛봐서 상처를 입으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거야. 그러니까 뭐 그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결국에 내 새끼가 진심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그 마음이 전해졌는데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은 안 계실 거야. 그러면 이거 재수를 몇 월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재종반을 들어가거나 하는 친구들 2월 말이나 3월 초에 많이 가는데 그 전 영상을 본 시점부터라도 가장 안 나오거나 잘 안 되는 과목 한두 개만 잡고 습관도 조금 기르고 기초 개념도 공부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월 말에 보통 재종반이 개강을 하니까 그 전에는 모든 과목을 모든 시간표대로 하는 뭐 완벽한 공부는 아니더라도 마음도 좀 잡고 생활 습관도 좀 잡고 취약한 과목도 조금 봐주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 현도는? 저는 실제로 2월 말에서 3월 초에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왜 보니 그렇게 늦게 시작했어? 여행을 갔다 오고 나니까 영국? 그 시간이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6풍 지나고 뭐 이렇쯤 돼서 조금 후회가 되는 게 좀 더 일찍 시작했다면은 국어만 말해보자면은 이 윈터 시기에 지금까지의 기출을 지금 실력으로 한번 쫙 봐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양한 커리들을 듣고 강의를 들으면서 실력 향상이 되고 이제 파이널에 갔을 때 이제 다시 한번 기출을 풀어보면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근데 이거는 그때도 못 잡았는데 아직도 잡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취약점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쓸 수 있는데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시작하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좀 일찍 할수록 좀 자기가 어느 정도로 공부할 건지 이런 계획을 세워보고 그걸로 좀 맞아. 나도 애들이 11월, 12월 달에 막 시작한다고 하면 지금은 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긴 하거든, 사실. 왜냐면 나 지금 너무 지치더라고. 근데 나도 보통 1, 2월 달에 해도 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긴 하거든. 현역 6등급입니다. 재수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이건 우리 아까 얘기한 거 같아, 그치? 성적 올릴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답변이랑 비슷한 것 같아. 맞는 선생님을 찾아보는 거. 그 선생님의 뭐 강의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거, 그걸 토대로 1년에 좀 큰 틀을 한번 잡아보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 그리고 선생님이 재수 미션을 찍었어. 그걸 한번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구체적인 조언을 좀 해볼게요. 혹시 N수생들을 위해 1년 공부 계획이나 월별로 어디까지 되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해주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래도 큰 틀 정도는 좀 말해줄래? 저는 주로 재종을 다녔으니까 이제 학원이나 그런 데서 하는 게 한 겨울부터 3, 4월까지는 개념 기출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6평을 목표로 이제 기초 실력도 중요하지만 시험에서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사실 중요하니까 실수를 줄이고 시간 안에 빠르게 풀고 이런 연습을 여름으로 갈수록 점점 늘리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시작할 때 딱 6평을 기준으로 좀 계획을 잡아놨는데 6평 보기 전에 내가 듣고 싶은 강의들 또는 문제집들을 나열한 다음에 데드라인만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뭐뭐뭐 해야겠다라고 해서 데드라인을 쌓고. 네, 그래서 이 커리는 여기까지 끝내고 이 문제집은 여기까지 끝내고 해서 이 정도만 잡아놔도 제가 이제 플래너 세우거나 할 때
것까지 데드라인 끝내려면은 이걸 좀 더 많이 해야겠다 하면은 그대로 점점 하루하루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기는 유평인 것 같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부를 할 때도 큰 틀이라는 게 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약간 유평을 첫 번째 터닝 포인트로 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추천하는 수면 패턴, 하루 공부량, 과목별 공부 시간 분배가 궁금해요 라고 했는데 수면 몇 시간 잤는지 자 이야기해볼게. 현지 몇 시간? 6시간. 현도는? 7시간 반. 7시간 반. 둘 다 나보다 많이 자는구나. 많이 좀 자야지 아예 안 졸고 쭉 공부할 수 있어서 그냥 잘 때 자자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럼 하루 공부량은 몇 시간 정도였는지도 궁금해. 저는 10시간에서 11시간. 10에서 11시간, 현지는? 저는 약 12시간. 그러니까 이 수면 시간이 학습 시간이야. 길이야. 지금 딱 수면 시간 차이 나는 것만큼 학습 시간 차이 나네요. 과목별 공부 시간 분배. 저는 아침엔 꼭 국어하고 국어 끝내고 바로 수학을 좀 연달아서 하는 그런 걸 좀 지켰고 밥 먹고 나서는 꼭 영어를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 수능 시간 보면은 국, 수, 영 보니까 그걸 좀 따라오려고 한 것도 있었고 아침에는 한글을 보고 좀 뇌를 깨우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싶었고 밥 먹고 나서는 제가 식곤증이 또 심해가지고 식곤증이 오더라도 영어를 계속 보면서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습관화하려고 했어요. 그럼 그 뒤에는? 남은 시간들을 자유적으로 좀 분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사탐을 안 하는 날도 있고 국수 영하고 막 지나간 날도 있고 했는데 여기 와서 플래너 검사 받을 때 조교 분들이 좀 과목을 다 한 번씩은 건드려주는 게 좋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사탐을 하루에 하나라도 좀 보고 넘어가려고 했더니만 확실히 기억이 좀 오래 가고 그래, 조교쌤들의 하더라고요. 피드백을 되게 잘 따른 케이스야. 네. 현지는? 저도 대체로 이제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공부를 아, 했는데 너도? 네, 저는 중요했던 게 수학을 끝나고 12시 10분부터 점심을 먹는데 학원에서는 막 11시 반부터 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맨날 수학 시험 볼 때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래서 이걸로 늦게 가서 딱 12시 10분이 넘어야 점심을 먹고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저는 과탐인데 이제 경영을 가는 게 있으니까 과탐은 예를 들어 하루에 4시간 한다고 하면 저는 물리 지구를 했는데 오늘은 물리 날이다 하면 3시간은 물리, 1시간은 지구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럼 또 지학하는 날이면 하루에 3시간은 지학, 지구하고 1시간은 물리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의 공통점은 그 과목을 맞아요. 안 하는 날이 없게. 그러니까 뭐 비중을 좀 더 둔 날은 있지만 안 하는 날은 없게 한 이유가 뭐야? 하루 안 한 게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되게 감을 잘 잃더라고요. 맞아. 무엇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제일 최악은 탐구할 때 한 과목이 끝나면 다음 과목을 하려고요. 자, OX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하나 둘 셋. 저는 이제 과탐을 했으니까 얘기를 하면 사실 1년 내내 해도 부족하게 느껴졌거든요. 생윤 같은 경우도 감을 좀 잡았다 싶어서 조금 안 하면 안 하면 또 까먹어. 네, 맞아요. 애들이 나한테 막 얘기해. 야, 너 이 새끼 탐구 언제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국영수가 완성되면 하겠대. 얘들아, 국영수는 완성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닥치고 모든 과목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뭐 그런 결론. 재수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서 막막하고 1년 늦었다는 생각에 조급함이 계속 들어요. 멘탈 관리 어떻게 하나요? 이런 거랑 관련된 질문들이 되게 많더라고. 이 친구도 있어. 수능을 2번 쳤는데 수능날 2번 다 당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멘탈이 깨지더라고요. 수능날 멘탈 잡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런 비슷한 환경에서 시험을 많이 쳐보셔라 이런 이건 거밖에 뭐 방법이 수능날이라고 하지만 모의고사로 바꿔서 뭐 어쨌든 멘탈 관리를 좀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재수 시작할 때 좀 목표가 지속 가능한 삶을 살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끝나면은 이제 공부에 대한 정보나 이런 스트레스를 다 차단하고 집에 가서는 그냥 책을 읽거나 다른 이야기를 생각하거나 하는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좀 맺고 끊고를 통해서 좀 그 내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좀 환기를 시켜서 좀 지속 가능한 삶을 살자. 네, 공부에 대한 걱정은 책상 위에서만 하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막 내 성적에 대해서 생각해도 거기선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바로 막 책 펴서 지금 공부할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좀 끊고 맺는 거를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맺고 끊고를 좀 잘하는 것이 멘탈 관리에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에 멘탈이 흔들리는 궁극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이게 계속 그 지속되는 그 느낌. 맞아요. 공부를 하든 하지 않든 뭐 그런 결과나 과정에 대한 스트레스가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차라리 거기에 쉼표를 중간중간 둬서 지속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게 대처가 될 수 있을 맞아. 것 같다. 현지는? 저는 특히 삼수를 했으니까 이제 재수나 인수하는 분들이 음. 늦었다는 불안감을 가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맞아. 저도 사실 아직 20대 초고 잘 모르지만 저한테 위로가 좀 됐던 거는 대형 학원들에 지금 보면 한 50% 이상이 삼수 이상이고 90년대생들도 많고 혼자만의 고민은 아니고 맞아. 많은 연수생들이 맞아. 그렇게 고민을 하고 맞아. 네, 특히 최상위권인 분들도 그럼.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인생 되게 길어. 긴 인생에서 1, 2년은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긴 하거든. 저는 또 평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50대인 어떤 분이 지나간다고 하면 사실 51살인지 52살인지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치, 그냥 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당장 20대고 이러니까 크게 느껴지는 맞아. 거라고 생각을 했어. 20살, 21살은 정말 인생에서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차이일 수 있지만 길고 긴 인생으로 보면 나 막 헷갈려. 27살이었나? 뭐 6살이었나? 뭐 이런 게 헷갈리거든, 나도.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해서 멘탈이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늦은 시기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말 꽃 피우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 정말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이 시점,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잘하고 있다고 해낼 거라고 해주세요. 봐야지. 그냥 말해줄 수는 없어. 잘하지 않는데 잘하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건 난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근데 너무 힘들다면 힘든 원인을 찾아보고 그거를 좀 고쳐보고 아까 얘기했듯이 나 사용 설명서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잘하고 있다라는 판단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남한테 듣고 싶은 말을 남한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한테 들어. 나 오늘 진짜 뿌듯하게 잘 산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딱 침대에 누웠을 때 들면 그건 정말 너가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알았지? 혹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뭐 이 친구들, 후배들 뭐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을까? 마지막으로? 요즘 책 읽는 거에 나온 구절이었는데 계속해서 출발선을 지우고 긋고 하다 보면 결국 그 출발선이 결승선이 된다 라는 식의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도는 책을 항상 읽었어. 쉬는 시간에 가보면 항상 이렇게 책을 읽고 있더라고. 제가 삶의 거리감 그런 걸 좀 생각해 봤을 때 재수를 하다 보면은 계속 나에게 빠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 문제에 계속 골치 아프게 되고 그래서 좀 그런 거리감을 좀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늘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너무 거를 함몰되는 맞아요. 너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나를 바라볼 객관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맞아요. 거지. 그리고 제 문제가 아닌 그냥 다른 사람, 뭐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건 그냥 알지 못한 사람이건 그런 사람의 문제나 삶 속에 좀 들어가서 도피해보는 것도 안전하고 되게 좋은 도피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계속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봤었던 책 중에 하나의 멘트가 맞아요. 계속해서 출발선을 지우다 보면 어느 순간 도착선이 되어 있을 것이다. 재수를 준비하고 뭐 연수를 준비하고 실패자의 마음보다는 좀 초심자의 마음으로 그럼. 이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럼 너무너무 당연하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지. 이게 어떻게 맞아요. 실패한 거야.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야. 넌 절대 실패한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위해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지. 현지는? 저는 오늘 특히 N수생들 얘기가 많으니까 인수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고3 때까지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노력이 부족했다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더 치열하게 1년을 잘 보냈으면 좋겠고 정말 노력했는데도 사실 입시에는 운이라는 게 있다 맞아. 보니까 그럼. 다시 한번 하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후회 없이 했다면 자기 노력이 이만큼이라고 막 자책하지 않고 운이 안 좋았구나 생각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운칠기삼이야. 근데 그 운도 내가 준비했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것 같아. 맞아. 올해는 너에게 찾아온 그 운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 진짜 여기 잘하네. 한강쪽에 어떤 사람들 뽑는지 알겠지? 이런 애들 뽑아. 입잘 터는 애들. 고마워. 애들 잘 됐으면 좋겠다. 얘들아 안녕. 화이팅 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얘들아 댓글까지 부탁해.